안녕하세요. 저는 흙으로 책거리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지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내려온 그 민화 중에 한 부분인 책거리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어떤 미적인 요소와 다양한 사물들이 지닌 의미를 흙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저한테 흙이라는 재료는 예전부터 써온 익숙한 재료, 그리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형에서의 즉흥적인 부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재료로서의 흙과 또 제 즉흥성에 반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굉장히 견고하고 정확한 어떤 형태를 뽑아내기에는 최적의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흙을 가지고서 이러한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제 작품에 드러나는 이 책거리 그림에서부터 온 이 조형적인 요소들은 다양해요. 여기에 보면 사물들이 하나의 시점이 아닌 다시점으로 여기 축적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입체파 피카소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부분들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게는 이 다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있던 어떤 그런 어렸을 적의 그런 마음하고 달리 나이를 먹고 작업을 해나가면서 이 세상의 중심이 물론 나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상대방도 중심일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물조차도 내가 그 사물의 본질,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한 시선을 고정시켜서 나한테서 가까운 것들은 자세하고 크게, 혹은 먼 것들은 작게, 그리고 연하게, 약하게 그려내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 사물에게, 그 대상에게 직접 움직여서 가서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위에서 혹은 다른 어떤 면들을 속속들이 보면서 어루만질 때 상대방이 혹은 상대되는 그 사물들이 제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다시점이 가지고 있는 미적 요소를 제 작품 속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거리 그림은 원래 조선시대 후기부터 정조 때부터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정조가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내가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체화해서 이 책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몸소 실천하고 있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거리 그림은 남성들의 공간에 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그런 작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현대를 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책거리 그림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요소와 그런 의미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제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다양한 사물들, 여기에 보시면 여기 파우치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함도 보이시고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저를 둘러싸고 있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물들을 이 형식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이 안에 현대를 사는 작가 이지숙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책들이 보이시죠? 이 책들은 제가 읽고서 어떠한 구절들, 그러니까 책들이 주는 의미는 이제 다양하기는 한데 저한테는 삶에 대한 어떤 답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삶의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런데 같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제가 지나온 어떤 상황들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갔을 때 이 책들이 저한테 답을 주었던 것처럼 제 작품을 보시는 관람객들도 이 책들을 한 번쯤 읽어주십사 하는 책을 권유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보면
제가 읽은 책들을 다 그려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책을 읽고 또 여러분들한테 읽어볼 만큼 어떤 소중한 가치를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책 위주로 해서 책을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해요. 이제 기법적으로 가볼까요? 대부분의 제 작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가마 사이즈하고 연결을 해서 이 도예 작업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결정적인 크기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마 0.25루베 정도밖에 안 되는 쬐끄만 가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합판에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대로 그 도판 작업을 하면서 성형 과정에서 잘라 놓죠. 그리고 잘라 놓은 거를 이제 건조시킨 다음에 천도로 소성을 해요. 저는 소성은 천도 소성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소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합판 위에다 놓고 잘라서 뒤에 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은 다 연결시킨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밑작업이 많이 시간이 소요될수록 사실은 처음에 원래 하나의 덩어리였던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가 굉장히 큰 가마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 가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메우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천도로 소성한, 제가 이제 청자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청자토 가루하고 접착제를 짓이겨서 이 합판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합판하고 이 도판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다 메워주고, 또 조각과 구워진 흙조각과 흙조각 사이에 있는 이런 면들도 다 이렇게 메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아크릴릭 물감을 이용해서 채색 작업을 해서 이제 작업을 완성시키죠. 제가 이제 그 다른 어떤 도자 재료보다 채색을 하는 데 있어서 아크릴릭 물감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어떤 도자 재료들은 왜 제가 이제 손으로 막 만들었는데 그 위에 뭘 유약이 발리거나 어떤 다른 것들이 발리면 그 손의 텍스처가 많이 죽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크릴릭 물감은 굉장히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채색을 해도 이게 그 텍스처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색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법 이런 것들에 잘 맞아서 저는 그 물감을 사용하죠. 그래서 늘 이제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써놔도 어떤 분들은 옆에 있는 캡션을 읽지 않고 내가 무슨 도자용 재료 중에서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물감을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도자용 물감이나 어떤 그런 재료들은 다시 한번 흙을 가마에다 놓고 굽지 않으면 뭉개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 거는 워낙에 세밀한 작업들이 많아서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풀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이 금속 부분들도 어떤 분들은 실제로 금속을 붙인 게 아닌가라고 그냥 이미지만 보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다 흙으로 만들어서 채색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책거리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조형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가 살면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 책거리 그림을 통해서 흙으로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특히 이제 이 책거리 그림을 많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살아나가죠. 하루살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매 순간 그렇게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그 완성된 그림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작업하는 그런
제 그 작업의 그 과정 중에서도 그런 면들이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이제 흙이란 재료가 원래 많이 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많이 메우면은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 갈라지면 또 갈아내기도 하고, 또 메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원래 그리려고 했던 그 완성에 가까운 그런, 뭐 결점이 별로 없는 그런 작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 제 작업의 어떤 그런 그 작업 과정하고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각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붙이고 메우고 같이 이런 조합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예전에 그 마감이 있는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데 흙으로 거기서 한번 가마에서 그 조각들이 터진 적이 있어요. 다시 만들 수는 없었고 빨리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러다가 그때 이제 그 접착제하고 그 터진 것들을 이어붙이는 걸로 해서 그때 마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들 때문에 지금의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는 이제 원래 도자한 사람들은 가마 크기 때문에 많은 어떤 크기의 제약, 그런 크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문짝만한 작업도 할 수 있어요. 무거워서 그렇지.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작업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